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금과 올바른 투자 정보를 위해서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줄 대형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롯데정밀화학이고요. 롯데정밀화학의 최근 이슈와 그리고 현재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롯데화학 정밀화학의 이슈라고 하면은 이 이슈는 어제 다뤘었던 얘기죠. 하지만 필요했기 때문에 가져왔고요. 또 이 부근은 롯데정밀화학의 직접적인 이슈는 아니지만 이런 건설사 회사채 내년 상반기 2조 4천억 원 만기 재무 부담이 커지나 이 기사는 롯데정밀화학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 기사의 내용은 국내 건설사들이 내년 상반기에만 2조 4천억 원에 달하는 회사채 만기를 감당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안 좋죠. 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이제 PF,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런 우발 채무와 이 우발 채무의 현실화, 우발 채무 현실화와 이제 대규모 회사채 만기가 맞물려서 이제 건설사의 재무 부담이 커졌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부동산 PF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고 부동산 PF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의 투자 심리가 나빠지면서 회사채를 차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결국 이제 이게 뭔 얘기냐? 건설사의 투자율이 점점 작아지다 보니까 이런 회사채 만기에도 부담이 되니까 재무적인 부담이 커지겠죠. 그럼 결국에 이거는 건설업의 악화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ECH 산업 분야인데 이 ECH의 사업 동향을 보기 위해서는 전방 사업이 어떤 건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ECH의 큰 손 중에 하나가 건설업입니다. 근데 이 건설업이 시장이 나빠지면서 건설의 축소가 이루어지면은 이런 ECH의 매출률도 줄어들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롯데정밀화학은 ECH가 국내에서 84%를 점유하고 있을 만큼 많은 보유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니까요. 그래서 롯데정밀화학이 3분기에서 실적을 저점을 찍은 이유도 이런 건설업의 부진으로 해서 ECH 수요가 줄어났었죠. 하지만 4분기에서 반등세를 예상했던 건 어떤 이제 중국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거다라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나온 기사였죠. 하지만 중국 역시 이제 계속 금리를 인하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어느 정도 계속 안정을 취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이런 시장이 바뀌려고 있는 변곡점 부분에서는 오히려 하방 압력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내년 1, 2분기까지 한번 지켜봐야 된다라는 점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건설업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경제가 커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나 더 위험한 게 건설업이 일단 미국과 일본은 금리를 인하하려는 모습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죠. 하지만 물론 이게 당장 내년 분기부터 된다. 그게 아닙니다. 이거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그동안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를 제대로 인상하지도 인하하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상을 했을 때 이런 건설업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재무를 부담할 이런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데 금리까지 인상을 하게 되면 건설사에서는 더 많은 재무가 커지겠죠. 그리고 그 건설사가 재무 부담을 못해서 파산을 하게 된다면 그와 관련된 증권사, 은행이 전부 다 줄도산이 날 테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금리 인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지만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건설업에 더 악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롯데정밀화학은 더 죽을 쓸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설업에 대한 이슈도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점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정밀화학을 볼 때는 내가 그동안 암모니아 사업 좋고 요소 사업 좋고 가성소다 좋고 하지만 안 좋은 부분도 우리는 확인을 해야죠. 지금 ECH가 언젠가는 다시 부각을 받을 날이 오겠지만 현재는 조금 힘들 수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롯데정밀화학 이슈를 살펴봤고 이제 한번 차트 흐름을 우리 같이 봐야 되겠죠. 롯데정밀화학은
지금 뭐 HB가 또 켜져 있는데 안 돼. 항상 이제 제가 롯데 정밀화학을 그동안 말했을 때 들었던 건 주봉상 혼조세다. 혼조세다 보니까 얘는 이제 위로 쳐도 이상하지 않고 밑으로 쳐도 이상하지 않다. 하지만 날봉에서는 날봉도 혼조세지만 어느 정도 5, 10, 20, 60 평선이 배열을 갖출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됐을 때 그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된다면은 장대 양봉이 나오고 크게 눌리지 않는다면 어떤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도달했을 때 장대 양봉이 나온 이날이죠. 이 부분에서는 눌릴 수 있다. 하지만 크게 안 눌리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어디였냐면 이런 부분이죠. 58,500원 부근. 하지만 지금 어제 이 위에서 내려갔다가 다시 장이 시작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뚫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2차적으로 봐야 될 지지 부근은 이런 부분이 되겠죠. 뭐 물론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땐 좀 더 커질 겁니다. 그냥 53,000원. 여기가 얼마지? 56,000원 보면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첫 번째 플랜은 주봉상에서 플랜이었죠. 주봉상의 플랜은 켜도 안 이상하고 눌려도 안 이상하다. 하지만 두 번째 플랜에서는 얘가 어느 정도 배열을 갖춰주고 이런 크게 눌리지 않았을 때 반등을 노려볼 수도 있었던 게 두 번째 플랜이었고요. 하지만 지금 이 두 번째 플랜은 깨졌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플랜처럼 일단 얘네들이 어디까지 떨어지는지를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체크를 해보고 얘네들이 그래도 이제 5만 이 부분은 조금 지지를 준다라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일때 여기서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왔고 거래량 터지면서 내려왔으니까 방어를 할 때도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방어를 해야 되는지 방어를 해줘야 되니까 거래량이 터져지면서 이런 부분들을 바닥 부분들을 지켜주느냐 그것들을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데 정밀화학은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롯데 정밀화학에 대한 이슈와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맞추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곧 장이 마감될 날이 별로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한 해에도 고생이 많으셨고 내년에도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상 여기서 마치고요. 그동안 이상 여기서 마치고 이제 내년에도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이제 꾸준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대기업 컴퍼니의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